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했는지, 자동매매에는 암호화폐가 왜 적합한지, 주식보다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유심 작가님이 실체 없는 도박, 결국 망할 것이라고 평가하시고, 이게 또 최근이에요. 올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결국 망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의 기술보다는 현실적으로 구현된 내용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상황, 그리고 실제 그것을 평가하는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도박이나 어떤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암호화폐가 사기인가? 사기라면 이렇게 계속 발전해하고 점점 더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사기인지, 사기고 도박이라면 그것이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명 인사분들이 특정 몇몇 분들이 사기다라고 해서 전부 다 사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6월에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 가상화폐 피해액이 엄청나게 많다고, 미국에서 가상화폐 피해액이 엄청나고 사기 피해액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가상화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이 처음 도입되는 기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예전에 닷컴 버블 때 닷컴 붙으면은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기다,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사기치는 것도 많죠. 말도 안 되는 가상화폐를 또 발행하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 빌미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기술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새로운 사기거리가 생긴 거죠.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새로운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벌어지는 거지, 사기 피해도 많아지고 하는 것이지, 단지 이 기술이 사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기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장점도 많이 있는, 현 시대의 어떤 그 화폐 제도나 그런 경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프라이버시나 수수료 이런 거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요 자본적 흑성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세계 인구 중에 20억 명이 아직 은행 계좌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도권의 그 경제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암호화폐 얘기하면 주변에 어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불법 아니냐? 개인 간에 왜 거래를 하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 암호화폐 자체가 탈중앙화잖아요. 중앙에서 잘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개인들의 거리를 잘 처리해주고, 요것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런 시스템이 부재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도 이런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을 때 이 개인 간의 거래를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떤 중앙에서 접근하지 않고도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보완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암호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로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그 기술은 무시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현재 실현됐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점이 몇 개 더 있는데, 환율 같은 부분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소유권, 즉 은행의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개인에게 존재하는 거죠. 적응성이나 강한 보안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기술들이 구현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존하는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실존하는 기술이고 실존하는 경제 주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당장 사기다,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꼰대스럽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보수적인 접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저희가 인정해야 될 어떤 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암호화폐는 인정하지만 그 거래소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도박이나 다름없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는 이 개인 간의 어떤 이 거래소 사이트에서, 거래소 서버에서 개개인이 접근해가지고 사고 파는 건데, 이 거래소 자체가 하나의 뭐 도박판이라고 생각하는 시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돈 넣고 이거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시선도 있고, 당장 2018년 때 그때 비트코인 광풍 불 때 법무부 장관께서 여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라고 하셨죠. 근데 사실 폐쇄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와 있고, 지금 뭐 무시할 수 없는 만큼의 규모의 경제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그냥 뭐 거래소가 도박이다, 그리고 거래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도 좀 과하게 보수적이고, 또 과하게 어떤 기존의 틀에서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이, 이거는 뭐 블록체인이랑 상관없이 사고 파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치면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거래소에서 개인 간의 어떤 실시간의 판단에 따라서 사고 파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빠르게. 그 주식이 가지는 가치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개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자산을 교환하는 과정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그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뭐 블록체인이나 뭐 그걸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는 개개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자산을 교환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자체만으로 보면은 주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도박은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일을 말하는 건데, 뭐 노름이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을 뭐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도박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카지노나 그런 데서 어떤 돈을 걸고 특별히 내기를 한다기보다는 각각의 개인 간의 경제 주체가 서로 이제 재물을 교환하는, 그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재물을 교환하는 어떤 그런 시장 역할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주식과 도박의 공통점 알아보기에서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더 많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손해를 보며 5%의 극소수만 돈을 버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도박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나 로또랑 비슷하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5%가 어떻게 뭐 산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소수만 돈을 벌고 대부분 잃는다고 해서 그것을 도박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상화폐는 분명히 실존하는 어떤 경제 주체이고, 또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개인 간의 엄연한 그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자동 매매를 왜 가상화폐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가상화폐라는 것이 좋아, 이제 실존하는 경제 주체,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도, 그래 뭐 개인 간의 좋아 경제 활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왜 그걸 굳이 자동 매매로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높은 보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보다는 쉬운 트랜잭션. 솔직히 주식보다 훨씬 쉽습니다. 거래하기도 쉽고 그 디지털로 관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자동 매매 하기도 더 쉽습니다. 법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연중 무휴 트랜잭션, 자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7일 항상 거래가 진행됩니다. 이거 진행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항상 진행되는 거는 사람한테 더 불리한 거죠. 기계한테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동 매매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자동 매매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분도 중요한데, 빠른 정산 및 낮은 수수료.
사실 이 자동매매는 어떻게 보면 좀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에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그 트레이딩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레이딩 비용이 적다는 거죠. 수수료가 낮다라는 건. 수수료도 낮고 지금은 이제 세금도 없잖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도 있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3거래일이라고 해서 거래하고 나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도 아니고. 하지만 트레이딩 비용도 적고 시간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자동매매에 유리한 경향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이유로 사실 자동매매의 시작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정했고요.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를 정했고 무엇보다 요 3번, 4번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또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제 디지털화된 화폐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매매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기가 더 편해요. 그런 이유로 제가 가상화폐를 자동매매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가상화폐 트레이딩에서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면 가상화폐 매매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간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